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물 하나도 가려 마셨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 되신 환자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알고 보니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려 6개월 동안 특정한 약초를 물처럼 드셨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셨어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환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살 때와 70살 때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존재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새 차와 10만 킬로미터 탄 차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새 차는 어떤 기름을 넣어도 잘 달리지만 오래된 차는 좋은 기름만 골라서 넣어야 하고 정기 점검도 더 자주 받아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나는 물 마시는 게 힘들어서 차로 대신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놀란 건 많은 분들이 차를 물처럼 드시면서도 그 차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며칠 전에 오신 72살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혈압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는 차를 하루에 2리터씩 드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셨는데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차를 매일 물처럼 드시고 계셨어요. 당연히 신장에 더 무리가 가서 상태가 악화됐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일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차는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떤 차는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차 마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한번 늘어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처럼요. 특히 차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약처럼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약은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차는 좋고 저 차는 나쁘다는 식의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어떤 원리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수수 수염차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차를 언제 마시면 좋은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적당한지,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 가면서 마셔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팁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책에서만 봤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집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네.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하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차를 마실 때 더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위험한 차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차들은 절대 나쁜 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마시면 정말 좋은 차들이거든요. 하지만 물처럼 매일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들이에요. 먼저 옥수수 수염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옥수수 수염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뇨에 좋다, 혈압에 좋다 해서 많이들 드시죠. 제 환자 중에 67세 어르신이 계세요. 당뇨가 있으셔서 약도 드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웃에서 옥수수 수염차가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물 대신 하루 2리터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대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혈당 수치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더래요. 검사를 해보니 몸에 꼭 필요한 칼륨이라는 성분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있었어요. 옥수수 수염차가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면서 칼륨까지 함께 빼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옥수수 수염차의 이뇨작용이 강해서 우리 몸의 수분과 함께 중요한 영양소들까지 다 빼내 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좋은 피부까지 벗겨내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약 효과와 차 효과가 겹쳐서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결명자차예요. 눈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죠? 맞아요. 결명자는 분명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몸이 찬 분들이 많이 마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결명자차를 3달 동안 물처럼 드시다가 만성 설사에 시달리신 분도 계셨어요.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결명자의 차가운 성질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결명자에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함께 마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가속 페달을 2번 밟는 것과 같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차는 둥글레차예요.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둥글레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기운을 내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둥글레의 어떤 성분들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마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둥글레차를 하루에 한 주전자씩 드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였죠. 네 번째는 우엉차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우엉도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우엉의 특정 성분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 신장 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1세 할아버지는 우엉차를 6달 동안 물처럼 드시다가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헛개나무차예요. 간에 좋다, 숙취에 좋다 해서 많이들 드시죠. 적당히 마시면 정말 간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헛개나무의 성분들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쌓이면 오히려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마치 청소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물건이 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지방간이 있던 환자분이 헛개나무차를 매일 많이 드시다가 간 수치가 더 올라간 경우도 봤어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차들. 자,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물처럼 마셔도 비교적 안전한 차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루이보스차예요. 남아프리카에서 나는 이 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밤에 마셔도 잠에 방해가 안 돼요. 또 신장에 돌이 생기게 하는 성분도 거의 없어서 안전해요. 제 환자 중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74세 할아버지가 루이보스차를 1년 넘게 꾸준히 드셨는데 혈당 조절이 더 안정적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예요. 새콤한 맛이 나는 이 차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신맛이 강해서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카모마일 차예요. 불안감을 줄여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 위를 편안하게 해줘서 식후에 마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리차, 현미차 같은 곡물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은 카페인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예로부터 마셔온 차들이니까 우리 체질에도 잘 맞고요. 올바른 차 마시는 법.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성이 강한 차들, 그러니까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우엉차, 헛개나무차 같은 것들은 하루에 한두 잔만 드세요. 그것도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빈속에 마시면 약 성분이 더 빨리 흡수되어서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안전한 차들도 하루에 서너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무엇보다 하루에 두세 잔은 꼭 깨끗한 물을 드세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물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계절에 따른 차 선택법.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제 진료실에 72살 정 할머니가 방문하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셔서 걱정이 됐죠. 알고 보니 환절기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관절이 쑤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들어 차가운 바람만 불어도 몸이 덜덜 떨려요. 젊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정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마치 오래된 온도계가 작은 온도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계절마다 우리 몸의 필요도 달라지는데 차도 그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어떤 차가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철에 좋은 차. 봄은 새싹이 돋고 자연이 깨어나는 시기지만 우리 몸은 겨울에 움츠렸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요. 또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로 인한 호흡기 문제도 많이 생기죠. 이런 봄철에는 민들레차가 참 좋아요. 민들레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겨운에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매년 봄이면 민들레차를 즐겨 드셨어요.
선생님, 민들레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봄철 피로감이 훨씬 줄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올라오던 트러블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하지만 민들레차도 하루에 한두 잔만 드셔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봄철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쑥차예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특히 봄철 찬 기운에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좋답니다. 제 환자 중 74살 박 할아버지는 매년 봄이면 관절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쑥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이제는 봄이 와도 두렵지 않네요. 여름철에 좋은 차. 무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몸은 수분과 함께 중요한 미네랄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과 소화불량도 흔히 겪는 문제죠. 이럴 때 연꽃잎차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연꽃잎차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더위로 인한 불면증에도 효과적이고요. 65살 이 선생님은 여름만 되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연꽃잎차를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름밤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마음도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오미자 차예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을 가진 특별한 열매인데 여름철 지친 간 기능을 도와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해요. 70살 최 할머니는 여름마다 입맛을 잃고 기운이 빠지셨는데 오미자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이제는 여름이 와도 밥맛이 유지돼요. 예전처럼 축 처지지도 않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가을철에 좋은 차. 가을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또 우울감도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가을에는 대추차가 참 좋아요. 대추는 폐와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게다가 달콤한 맛이 가을의 쓸쓸함을 달래주죠. 73살 정 할아버지는 매년 가을이면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목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밤에 기침도 덜하고 마음도 차분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가을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도라지 차예요. 도라지는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가을철 건조한 공기로 인한 목 불편함에 좋답니다. 69살 윤 할머니는 가을만 되면 목이 칼칼했는데 도라지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겨울철에 좋은 차. 추운 겨울은 몸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통, 근육통이 심해지는 계절이에요. 또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큰 문제죠. 이럴 때 생강차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추위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준답니다. 76살 한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하셨는데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이제는 손발이 훨씬 따뜻해요.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 일어날 때도 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겨울에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계피차예요.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63세 장 선생님은 계피차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겨울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따뜻해져서 추위를 덜 타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 상태에 맞는 차 고르기.
여러분,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인삼차, 홍삼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산사차나 국화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0살 김 아저씨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국화차를 꾸준히 마셨더니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향긋한 국화 향이 좋아요. 그리고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국화차도 피하셔야 해요. 약 효과와 겹쳐서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달콤한 과일차나 꿀을 넣은 차는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뽕잎차나 돼지감자차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8살 박 선생님은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식후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에요. 특히 식사 전에 한 잔 마시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차도 하루에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약 효과와 겹쳐서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강황차나 솔잎차가 좋아요. 이런 차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74살 이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강황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통증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죠. 다만 관절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솔잎차를 마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솔잎에 있는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보리차나 귤피차가 좋아요. 이런 차들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65살 최 아저씨는 식후에 항상 더부룩했는데 귤피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훨씬 편안해요. 이제는 식사 후 불편함 없이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귤피차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 마시는 시간과 방법. 차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좋은 차.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차가 좋아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가벼운 차가 적합해요. 이런 차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70살 정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데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돼요. 속도 편안하고 마음도 차분해지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전후에 좋은 차. 식사 전에는 식욕을 돋우는 약간 쓴맛이 나는 차가 좋아요. 예를 들어 국화차 같은 것이죠. 반면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는 귤피차나 생강차가 좋습니다. 61살 김 선생님은 식사 후 15분 정도 지나서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하니 식후 더부룩함이 훨씬 줄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에는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취침 전에 좋은 차.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차가 좋아요. 이런 차들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73살 박 할머니는 잠들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은 제 일상의 중요한 의식이 됐어요. 이 차를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취침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바른 차 우리는 방법. 차를 우릴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차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녹차나 국화차 같은 연한 차는 80도에서 90도 정도의 물로 1분에서 2분 정도 우리는 게 좋고 둥글레차나 우엉차 같은 뿌리차는 90도 이상의 물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는 게 좋아요. 69살 이 아저씨는 차 우리는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차 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녹차는 시간을 잘 지켜서 우려야 쓴맛이 적고 향이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결론 마이너스 내 몸에 맞는 차 찾기. 여러분, 지금까지 계절별로 좋은 차,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차, 그리고 차 마시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만의 차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차라도 마시고 나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 차일 수 있어요. 76살 한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차를 마시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내 몸에 맞는 차예요. 반대로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중단하죠. 정말 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는 약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 효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의 여유와 평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74살 박할아버지의 말씀처럼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죠. 이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차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차를 마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차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